새벽 1시였습니다. 아내의 신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위에 앉아 텅 빈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으로 셀 수조차 없는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이 안 와서. 아내 서연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그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으려 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잠버릇까지 알 만큼 오래 함께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연이 산책에서 돌아올 때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울 외곽의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서연을 처음 만난 것은 30대 초반 친구의 소개로였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연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무탈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갖지 않기로 함께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인근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그만뒀고 이후 집에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아도 도윤의 벌이로 두 사람은 무난히 살았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이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윗집 요즘 많이 시끄럽지?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표정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오래 현장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균열은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선으로 보인다는 걸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윗집 아주머니와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빈자리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는 조용히 지난 5달을 되감았습니다. 늦게 받는 전화, 짧아진 문자, 이유 없이 바뀐 잠자리 습관, 그리고 반복되는 새벽 외출. 현관에 불이 켜졌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자는 척을 했습니다. 서연은 소리 없이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향한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숙박권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청구서를 찾다가 그것을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강남구 소재호텔. 체크인 날짜는 지난해 11월 3일. 도윤은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도윤은 지방 현장 출장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서연은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잤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미안해서 전화로 짧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서연은 괜찮다고 다음에 같이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1박 요금은 3인 기준이었습니다. 도윤은 영수증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감정이 비워진 자리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찼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출장을 나간 날, 서연이 처음 새벽 외출을 시작한 날, 휴대폰 비밀번호가 바뀐 시점, 전부 겹쳤습니다. 도윤은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철근 하나가 어긋나면 벽 전체가 기울어진다는 걸 그는 눈으로 수백 번 봤습니다. 균열은 언제나 구조에서 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서연이 돌아온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냉장고를 여는 그녀의 뒷모습을 도윤은 식탁에서 바라봤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골랐습니다. 작년 기념일에 호텔 영수증이 있던데.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그녀가 돌아섰을 때 표정은 이미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거. 친구 생일이라서 같이 묵었어. 말했잖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미진이랑 지연이. 왜 갑자기 그걸 왜 찾아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해명은 빨랐습니다. 지나치게 빨랐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자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멈추거나 앞서거나. 멈추는 사람은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고 앞서는 사람은 이미 답을 준비해둔 것입니다. 서연은 앞섰습니다. 사흘 뒤 도윤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새벽 외출이 잦아진 것, 전화를 늦게 받는 것, 달라진 귀가 시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피곤한데 그런 얘기 꼭 지금 해야 해?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친구들에게 확인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왜 그래? 나 의심하는 거야? 진짜로?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그게 그거잖아. 서연이 들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 위에 내던졌습니다. 세게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막힐 때 사람은 손을 씁니다.
그것도 배운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숨 막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윤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공정일지를 쓸 때 쓰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날짜, 귀가시간, 외출시간, 전화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 서연의 말투가 바뀐 시점, 식사 중 시선이 향한 방향,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치들이 쌓이면 결국 방향이 보인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첩에는 12줄의 기록이 쌓였습니다. 서연의 새벽 외출은 모두 화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귀가 시간은 항상 2시간 내외, 전화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번째 배, 이전에는 2번이었습니다. 우연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덮으며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외곽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적어도 도윤은 그렇게 생각하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오전 차 트렁크에 두고 온 현장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그를 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윗집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여자. 0.5초였습니다. 셋의 눈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윗집 남자는 고개를 돌렸고 그 안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연만이 도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왜 내려왔어? 서류 두고 왔어.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도윤은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백미러로 주차장을 후었습니다. 윗집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의 차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그날 오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거실에 앉아 다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 흩어지는 타이밍, 서연의 웃음, 훈련된 반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대신 3층 비상계단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아파트 정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기다렸습니다. 40분 뒤였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장바구니도 운동복도 없었습니다. 그냥 외출복이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7분. 서연은 원래 이 시간에 쇼핑몰 재고를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단 2시간 뒤에 혼자. 도윤은 비상계단 창문 너머로 서연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걸 봤습니다. 올라가는 층 표시등이 멈춘 것은 12층이었습니다. 도윤의 집은 11층이었습니다. 윗집이었습니다. 수첩의 기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계단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1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의 외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2시간 뒤 서연이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안 갔어? 윗집 다녀왔어?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은 외투를 벗으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12층. 엘리베이터 봤어. 서연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글자였습니다. 해명도 부정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였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무언가가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해줘.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냈습니다. 컵에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그 모든 동작이 도윤에게는 대답이었습니다. 할 말 없어. 서연아. 오빠, 나 지금 피곤해. 오빠. 7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에도 쓰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낮춰버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한테 오빠라고 했어? 왜? 틀렸어? 도윤이 손을 뻗어 식탁 위에 컵을 쳤습니다. 세게 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컵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리 조각 치워. 그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순간에 아내가 한 말이. 도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었습니다. 서연은 안방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따라오지 마. 보기 싫어.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혼자 유리 조각을 주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조각씩. 손가락 끝이 살짝 베었습니다. 피가 조금 났습니다. 그는 그 작은 통증을 느끼면서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무언가가 느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들고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바닥에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쓰레기통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싸워도 닿지 않고 물어봐도 벽이고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래서가 전부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7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남편이 무릎 꿇고 유리 조각을 줍는 동안 문을 닫고 누워 있습니다. 도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도윤은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유리 조각을 치운 뒤 그는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수첩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가로등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아침이 왔습니다. 도윤은 세수를 하고 출근복을 입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안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파트 인근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장 일정 알림이 6개 쌓여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 창문 너머로 아파트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11시가 지났습니다. 서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윗집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갔고 곧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였습니다. 12층이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폭도는 조용했습니다. 1201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안쪽이었습니다. 여자 목소리 둘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내렸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제도 거의 알아챌 뻔했어.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 그냥 같이 하면 되잖아. 차라리 편하게.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윗집 남편이 나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셋이 더 편하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셋 다였습니다. 도윤은 계단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울어야 할 자리에서 울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는 그냥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였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도윤 곁에 머문 것도 어쩌면 그 구조의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한번 재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혼자. 집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외투를 벗지 않았습니다. 서연 맞은편에 섰습니다. 들었어.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아. 이름 부르지 마. 처음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연의 말을 끄는 것이.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설명할게. 제발. 앉아. 서연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눈이 처음으로 달라 보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가라앉은 눈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의 눈. 서연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셋이 더 편하다고 했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만 몰랐던 거야. 처음부터. 서연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됐어. 짧았습니다. 도윤은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비켜. 도윤아, 나 잘못했어. 진짜로. 도윤이 가방을 들고 서연 옆을 지나쳤습니다. 서연이 소매를 잡았습니다. 도윤은 멈췄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걷어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야. 준비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쾅 닫히는 문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도윤의 문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서연에게는 가장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폭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형의 집에서 잤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을 내줬습니다. 도윤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서류를 꺼내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첩을 건넸습니다. 날짜, 시간, 동선, 지하주차장 목격,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12층 문 앞에서 들은 대화 내용.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두 글자가 도윤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7년이 두 글자로 정리되었습니다. 서연에게 연락이 온 것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짧았습니다. 어디 있어? 그 다음은 조금 길었습니다. 나 잘못했어. 한 번만 얘기하자. 마지막은 더 길었습니다. 도윤은 읽었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냈습니다. 만남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도윤이 기억하는 얼굴과 달랐습니다. 화장도 옅었고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부정했습니다. 오해야. 그날 대화는 오해가 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야. 그쪽에서. 서연 씨, 변호사가 끊었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서연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나 외로웠어. 도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일이었어. 나는 항상 혼자였어. 그게 쌓인 거야.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12층에 올라가지 않았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바라봤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물이 7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사인해줘. 이혼이 확정된 날 도윤은 혼자 오래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천천히 뜨거운 것을 시켜가며 이상하게 맛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제대로 느껴지는 것이.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 먹었어. 나 괜찮아. 형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그래, 잘했어. 한 달 뒤 도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짐도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빈 거실에 앉았을 때 도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서연이 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그리워하는 것은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함께였다고 믿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도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슬퍼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동네의 낯선 공기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오래 마셨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설계된 관계였습니다. 외로웠다는 말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배신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도윤도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12층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선택한 방향의 합산입니다. 도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단단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남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채웠습니다. 용서가 맞을까요? 아니면 도윤의 선택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도윤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